코스피는 이틀 연속 5,000포인트를 터치하면서 지금 구간을 지키기 위한 움직임들이 나타나주고 있다면, 반대로 코스닥은 천스닥을 만들기 위해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로봇 종목들 일정 부분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는 만큼 하락세가 이어지고, 그 과정 속에서 스테이블 코인이나 바이오 관련주들 시장의 새로운 상승을 주도해 나가고 있는데요. 사실 지금 상황 자체가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느끼기엔 대응이나 예측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장세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대체 지금 같은 장에선 어떤 종목을 사야 하나 고민이실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요, 월요일 아침 매수 버튼만 눌러도 미친 급등을 챙길 수 있는 급등주 3가지 종목 준비를 해왔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은 영상 집중만 해서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시작에 앞서서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신다면 2026년 말 그대로 돈방석에 앉을 수 있는 좋은 기운을 얻어가실 수 있을 겁니다. 좋아요 버튼 꼭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리드남입니다. 현재 코스피 가파르게 5,000포인트까지 상승하던 상황 속에서 5,000포인트를 달성하자마자 살짝은 주춤하면서 횡보를 하고 있다면, 반대로 코스닥의 지수는 끊임없이 우상향하는 과정을 겪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가장 먼저 다들 의문을 가지시는 포인트, 지금 코스피가 5,000포인트인 상황에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지 조정이 나올지 많이들 궁금하실 수밖에 없을 텐데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결론만 말씀을 좀 드려보자면, 저는 지금 당장 우리 입장에서 상승과 조정을 예측하고 판단한다는 것 자체가 큰 의미도 없고 불가능에 가깝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우리가 예측하고 대응해 나갈 수 있는 건 앞으로 지수가 올라가던 떨어지던 그 상황 속에서 어떤 종목이 올라갈지, 이 부분은 충분히 예상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건데요. 우리 시청자분들에게도 미리 말씀을 좀 드리지만,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지수 상승이 돈을 벌어다 주는 게 절대 아닙니다. 이런 어마무시한 상승장에서도 수익을 못 봤다 하시는 분들이 허다하고요. 반대로 지수가 미친 듯이 하락하는 장에선 더 엄청난 수익을 만들어주는 종목도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자, 실제로 오늘 대다수의 종목들이 조정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었지만, 제가 1월 초에 추천을 드렸었던 SOS랩 같은 경우엔 오늘 강한 상승 그림과 함께 상한가에 가까운 상승을 보여주면서 어떤 종목이 조정을 받을지언정 그 속에서도 올라가는 종목이 있음을 고스란히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자, 또 이렇게만 근데 말씀을 드리면 네가 언제 이거 1월 초에 추천을 했냐? 안 믿는 분들이 계실 수가 있기 때문에 짧게만 좀 보여드리면요. 제가 1월 4일 날에 업로드를 해드렸던 시장의 상승을 주도할 수밖에 없는 급등주였습니다. 자, 이미 2만 분이 넘는 시청자분들이 시청을 해주셨던 만큼 이분들이 제가 내드린 수익의 한 증인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자, 이날 가장 먼저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은 바로 비츠론 엑스텍이었는데요. 19,000원의 주가를 달리고 있던 당시에 비츠론 엑스텍을 추천을 드렸었고, 비츠론 엑스텍 추천드렸던 이날짜 이후에 시원한 우상향과 함께 당장 어제까지 40%가 넘는 시원한 급등을 고스란히 챙겨드릴 수가 있었고요. 마찬가지로 바로 이어서 말씀드렸던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도 18,000원대 주가 흐름 속에 말씀을 드린 종목입니다. 자, 근데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마저 추천드렸던 이후에 꾸준한 우상향과 함께 이미 20%는 훌쩍 넘는 급등을 챙겨드리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종목들이 주인공이 아니죠. 제가 영상을 통해 대놓고 2026년에 주도주가 될 종목이다 말씀드렸던 건 15,000원대를 달리던 SOS랩이었습니다. 자, 제가 이 종목 2026년을 주도할 수밖에 없는 근거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드렸나? 딱 5초만 플레이를 좀 해보도록 할 텐데요. 진짜 눈치가 빠르고 주식으로 돈을 벌 줄 안다 하시는 분들은 그 어느 때보다 지금 부분을 집중하시면서 수익을 만들어가는 방법까지 배워가곤 하십니다.
엄청난 거래량들과 함께 이전 고점을 넘어서기 위한 주가 움직임이 한창입니다. 그 과정에서 엄청난 양의 기관과 외인들의 순매수량들이 포착이 되고 있는데요. 결과적으로 급하게 모아간다라기보단 차근차근 주가 우상향과 함께 물량들을 끌어 모아가고 있는 게 확인이 되고요. 제가 생각하는 SOS랩에 올해 달려줄 수 있는 목표가를 생각을 해봤을 땐 최소 주당 5만 원대 이상을 돌파할 것이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미 SOS랩 급등 구간이 터져나오고 있지만 이건 제가 단기적으로 볼 필요가 없는 종목이다 말씀드렸죠. 왜? 원익홀딩스 같은 경우에도 2, 3개월 이상 쭉 상승이 터져나오면서 결국 제가 800%, 900%가 넘어가는 급등을 챙겨드렸던 것처럼 SOS랩 또한 한번 이슈몰이가 되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는 급등 흐름이 시작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부터 우리 시청자분들은 말 그대로 차근차근 매수해 가면서 소액을 투자했지만 나중에 목돈이 되어서 나오는 중장기적 투자 관점으로 체크를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이렇게 올 한 해를 기준으로 시장을 주도하면서 뒤돌아봤을 때 소액을 투자해두더라도 목돈이 되어서 돌아올 것이다 말씀드렸던 SOS랩. 제가 영상을 업로드했던 날짜 1월 4일 날이기 때문에 그 다음날 매수만 해보셨다라고 해도 1월 5일 월요일 24%에 가까운 시원한 급등을 시작부터 챙겨가실 수가 있었다라는 거고요. 이후에 추가적인 주가의 매집이 이루어진 이후 다시금 상승을 하면서 오늘 28,700원대를 돌파하는 사실상 이미 80%가 훌쩍 넘어가는 급등 구간을 고스란히 챙겨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지만 제가 이렇게 열심히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드려도 직접 수익을 못 챙기고 계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제가 직접 운영하는 소통방을 통해서 오늘도 SOS랩 오전 8시 36분부터 추천을 드리면서 오늘 터져나왔던 상한가에 가까운 슈팅도 고스란히 챙겨드린 바 있습니다. 자, 근데 제가 이렇게 운영하는 소통방 최근까지는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입장 도움을 드리고 있었는데 지금 생각보다 너무나 많은 인원이 참여를 했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한동안은 추가적인 인원을 받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너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지만 다음에 소통방에 입장할 기회가 열렸을 때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따라와 보기 위해선 지금 보고 계시는 영상에서 구독 버튼 꼭 눌러 두셔야 되고요. 좋아요 버튼도 한 번씩 눌러주시면 추가적인 소통방 입장 인원이 생길 때 누구보다 빠르게 입장해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월요일 추가적인 급등을 챙길 수밖에 없는 급등주들 말씀을 좀 드려볼 텐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STO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자, 대표적인 예시로 시가총액이 8조 원이 넘어가던 카카오페이가 오늘 말도 안 되는 거래량과 함께 상한가를 달성하면서 장을 마무리했습니다. 자, 그런 만큼 월요일 추가적인 급등은 당연히 기대를 해볼 수밖에 없는 시점인데요. 자, 근데 그 전에 우리 시청자분들은 지금 전 세계의 금융 질서가 바뀌고 있음을 명확히 인지하셔야 되고 이해를 하셔야지만은 앞으로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들의 수익 또한 놓치지 않고 챙겨보실 수가 있는 건데요. 이 말씀의 의미는 제가 단순히 종목 알려드리는 건 당연히 어렵지가 않지만 종목만 안다라고 해서 수익을 볼 수 있는 게 절대 아닙니다. 이 종목이 왜 올라갈 수밖에 없는지 배경적인 시장을 이해하는 분들만이 진짜 시장에서 고수익을 챙겨갈 수 있다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짧고 핵심적으로만 요약을 해드릴 테니까 집중을 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단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의미도 정확하게 모른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 짧게만 좀 말씀을 드리면 다들 생각하고 계시는 코인,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코인들은 어느 정도의 등락폭이 이어지기 때문에 지금 당장 화폐 가치로 인정되지 않던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번에 스테이블 코인이 도입되게 되면서 명확한 실물의 가치를 띠고 있는 실물 자산과 1대1로 연동을 하면서 안정적인 가격이 유지되도록 설계된 암호화폐다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쉽게 생각하면 그냥 1코인은 1달러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만큼 그동안은 기성세대 분들에게 가상자산이라고 했을 땐 규제던 투기던 도박이다라는 키워드가 떠오르기 마련이었다면 앞으로는 가상자산이 아니라 말 그대로 전 세계가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화폐의 탄생이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럼 이런 새로운 화폐가 생긴 것과 지금 이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들의 상승이 도대체 무슨 연관이냐 생각을 좀 해봤을 때, 이미 스테이블 코인은 다들 알고 계시는 비자, 마스터카드, 이거 지갑에 비자나 마스터카드 없는 분들 단 한 분도 안 계실 겁니다. 자, 근데 이런 카드사들보다 이미 2024년도부터 유통되는 대금의 규모 자체가 스테이블 코인이 압도할 정도로 스테이블 코인 시장은 전 세계적인 엄청난 돈들이 움직이는, 자, 그런 만큼 이런 돈들이 움직일 때 중간에 조금의 수수료만 챙겨도 엄청난 이득을 기업 입장에서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메리트가 1차적으로 생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미 비자나 마스터카드 또한 스테이블 코인으로 결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받아들이기 시작을 했고요. 글로벌 시장에서도 우리나라가 강점을 보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다들 아시다시피 이미 한국은 모바일 결제 강국입니다. 네이버페이, 토스, 카카오페이 등 우리나라만의 독보적인 모바일 결제들이 시행이 되고 있고요. 더군다나 세계 최고 수준의 인터넷 뱅킹은 물론 온라인 증권부터 간편한 송금 인프라까지 생각보다 많은 나라들이 제대로 구축하지 못한 금융 시스템들을 가지고 있는 게 우리나라입니다. 자, 그런 만큼 스테이블 코인이 도입되게 됐을 때 해외 송금, 무역 결제, 해외 주식이나 가상자산 투자까지 실시간으로 한 번에 연결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가진 나라가 바로 한국이고요. 이미 미국 금융회사인 시티그룹에선 2030년도까지 스테이블 코인 시장에 단순한 매출 규모만 생각을 해도 무려 2,300조 원 이상의 시장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다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만큼, 이런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우리나라 기업 입장에선 말 그대로 글로벌을 통틀어 미친 듯한 급등이 터져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건데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장이 어떻게 되던 간에 내 계좌를 가장 안전하고 탄탄하게 우상향시켜줄 수 있는 오늘의 첫 번째 종목, 바로 네이버입니다. 자, 네이버는 워낙에 무거운 종목이다 보니까 이게 우리에게 돈이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가 있는데, 지금 대다수의 개인 투자자분들이 아무도 모르고 있는 주식시장에서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 중 하나가 네이버다, 저는 자신있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실제로 오늘의 이슈 때문에라도 거의 10%에 가까운 급등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그 과정 속에서 오늘 그리고 어제까지 엄청난 양의 개인 투자자들을 털어가면서 물량을 쓸어 모았던 건 바로 외국인과 기관 세력들입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달성해줬던 구간의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최근 두 번의 봉우리가 있습니다. 자, 이 구간이 결국 이전 고점을 계속해서 뚫어내지 못하고 꼬꾸라졌던 그런 구간인데요. 자, 오늘 그 구간을 시원하게 상회하고도 남을 만한 움직임과 함께 거래량들이 포착이 되고 있다는 건 이번 상승을 필두로 네이버 또한 새로운 세력들의 매집이 시작이 되었다라는 거고, 이번 매집의 끝엔 지금까지 다시 뚫어내지 못했던 30만 원대의 벽을 돌파하고 제2의 삼성 그리고 SK 하이닉스가 될 수 있는 종목이 네이버다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제가 단순히 차트적으로만 말씀을 드리는 게 절대 아니고요. 실제로 최근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위기감이 발생됐을 때 쿠팡으로 신뢰가 하락했던 이용자들이 네이버에 자연스럽게 이동하게 되면서 네이버는 자연스러운 반사 수혜를 챙겨가고 있습니다. 자, 이게 실제로 숫자로 증명되고 있는 이유가, 이미 네이버는 작년 4분기 무려 15%가 넘는 매출 성장, 그리고 쿠팡에서 몰려온 고객들로 인해 36%가 넘는 전년 대비 커머스 매출 급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데이터 센터를 기반으로 한 GPU 서비스는 물론 스테이블 코인이 사업화됐을 때 그나무 시너지를 활용해서 이미 네이버는 업비트와 업무 협약을 맺고 있고, 스테이블 코인이 사업화가 됐을 때도 네이버는 네이버 페이라는 회사를 이미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스테이블 코인 시장 또한 선점할 수 있는 이점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라는 거고요. 이런 명확한 재료가 살아있기 때문에 기관과 외인들이 앞뒤 안 가리고 싹쓸이 매수에 들어오면서 굳이 최근 구간에 물려 있었던 개인 투자자들에게 오늘 탈출할 수 있는 기회까지 만들어주고 있는 거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당장 월요일 또한 추가적으로 매수세가 어느 정도만 움직여줘도 급등세를 이어나가며 새로운 신고점을 돌파하는 기대감까지도 살아있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꼭 그게 아니더라도 일시적인 눌림이 나올지언정 25만 7천 원대에 대한 지지만 명확하게 확인이 된다면 언제든지 차근차근 매수 기회로 활용을 하면서 결과적으로 앞으로 터져나올 주가의 급등 흐름 챙겨가실 수가 있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대다수의 시청자분들 더 가파르게 급등하는 종목들을 받고 싶다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역사상 주식시장의 최고점을 달리고 있는 시기에서 막연하고 공격적인 투자만 들어가게 된다면 그만큼 더 큰 리스크를 짊어지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말씀드린 네이버 그 누구보다 집중하셔서 매수에 참여해 보신다면 저는 주당 50만 원대까지도 충분히 단기간에 돌파해낼 수 있다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중 가서 삼성전자가 끊임없이 우상향하고 나서야 후회하던 지금의 투자자분들처럼 그때 네이버 좀 사둘 걸 하는 후회는 안 하셨으면 좋겠는 마음입니다. 자, 이제 바로 이어서 앞으로 200% 이상의 미친 듯한 급등도 노려볼 수가 있는 오늘의 두 번째 종목으로 좀 넘어가 볼 텐데요. 설마 아직까지도 영상에 좋아요, 구독을 눌러주지 않은 분들이 계시다면 정말 너무한 거겠죠? 꼭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미친 급등을 준비하고 있는 두 번째 종목 바로 카카오페이입니다. 자, 이 종목 또한 이미 오늘 상한가로 마무리를 했다 말씀을 드렸음에도 굳이 제가 언급을 드리는 이유는 오늘의 상승은 말 그대로 시작일 뿐이고요. 오늘 시작을 기점으로 앞으로 200% 이상의 시원한 추가 급등이 예상되는 종목이기 때문입니다. 자, 일단 카카오페이를 보시면 오늘 상승 흐름도 상승 흐름인데 오늘 터져나온 거래량을 가장 집중을 해봐야 되는 포인트입니다. 자, 실제로 이전에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이슈와 함께 급등하던 시기에 터졌던 거래량들과 비교를 해봐도 눈에 띄는 엄청난 거래량이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때 당시에는 잠깐 상승했다가 하락했던 가장 큰 이유가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단순 기대감 때문에 상승을 했던 거지 지금처럼 명확한 법제화와 함께 상용화를 앞두고 있는 상황은 아니었기 때문에 당연히 시장의 관심도 그리고 앞으로의 상승 가능성까지 이때 당시와는 비교할 수 없게 높아져 있다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자, 실제로 계속해서 넘지 못하던 이전 고점 부근을 아득히 뛰어넘는 거래량이 만들어졌다는 것 자체가 일단 11만 4천 원대까지의 상승은 볼 것도 없이 뻔한 수준으로 터져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자, 실제로 카카오페이 처음 상장 당시에 무려 25만 원에 가까운 주가를 기록하면서 이후에 흘러내리던 하락 흐름을 뒤집지 못한 채로 쭉 이어져 오던 그런 종목입니다. 자, 근데 이렇게만 비교를 해봐도 오늘 터진 거래량이 얼마나 대단한지 두 눈으로 확인이 되죠. 애초에 상장 초반에 나오던 매도세보다도 압도적으로 강력하고요. 이후에 그 어떤 순간에도 지금 같은 거래량이 만들어진 적이 없습니다. 자, 그만큼 지금 바닥 구간에서 움직이고 있는 돈들이 확인이 된다라는 건 사실 상장 당시의 신고가까지도 충분히 뚫어낼 수 있는 여지를 남겨주고 있다라는 거고요. 지금 구간부터 상장 당시의 신고가를 갱신하게 됐을 땐 거의 300%에 가까운 급등을 챙길 수는 있지만 제가 300%가 아니라 200%다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딱 신고가를 갱신하기 직전에 형성돼 있던 매물대 대략 한 20만 원대 정도가 제가 보고 있는 목표가입니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하는 이유는요. 보통 이렇게까지 오랜 기간 동안 신고점을 뚫어내지 못했던 종목이라면 제가 말씀드린 20만 원대까지는 어느 정도 시원시원하게 상승세를 이어나갈 수 있겠지만 이 구간에서부터 신고점을 뚫어내는 과정 자체가 굉장히 길어지고 시청자분들로 하여금 지루함을 느낄 수 있는 포인트이기 때문에 굳이 꼭대기까지 욕심을 부리는 게 아니라 적당한 선에서 팔고 나올 수 있는 목표가가 20만 원대니까 그래도 그때까지만 챙겨 나와도 200%대입니다. 자, 네이버 못지않게 카카오페이도 이슈몰이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요. 네이버는 카카오페이라는 결제 대행사를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카카오는 어떻습니까? 카카오뱅크, 카카오증권, 카카오페이
그리고 우리 모두가 이용하고 있는 카카오톡까지 스테이블 코인이 도입되게 됐을 때 필요한 모든 조건을 고스란히 충족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은행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스테이블 코인이 도입되게 됐을 때 가장 신뢰성을 줄 수 있는 포인트가 은행을 보유하고 있는가에 대한 여부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카카오페이 지금까지 저조했던 흐름과는 정반대로 시작된 상승 추세에 끝나기 전까진 절대 놓치지 않고 상승 추세 속 수익을 챙겨가야 된다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자, 월요일날 사실 이 정도 거래량이 터졌다라고 하는 건 당연히 연속적인 상한가까지 저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게 아니다라고 하더라도 오늘 저항대로 작용했던 지금 이 구간 대략 64,000원대입니다. 64,000원대까지 한번 쭉 뺐다가 상승이 나왔을 땐 더 강하게 반등을 보여줄 수가 있는 포인트이기 때문에 월요일날 주가 시작부터 10%가 넘는 갭이 뜬 상태로 출발을 한다면 굳이 매수에 참여하기보단 조금은 관망해보는 게 더 낫다 생각을 하고요. 장 초반에 상승하는 듯 하다가 바로 64,000원대까지 하락세가 이어진다라고 하면 64,000원 구간에 매수를 해서 추가적으로 터져나오는 상승 그림 충분히 매수를 담아가 볼 수가 있겠죠. 자, 근데 실제로 오늘 움직임 자체가 이미 개인들을 엄청나게 털어내면서 기관이 쓸어 담은 물량이기 때문에 사실 기관들 입장에서도 본인들 물량을 매도하기 위해선 추가적인 상승을 당연하게도 만들 수밖에 없다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제가 생각하는 주식시장에서 공짜나 다름없는 종목이 바로 이 카카오페이인 만큼 우리 시청자분들 월요일 집중해서 카카오페이의 수익 좀 챙겨가 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오늘 대망의 마지막 종목입니다. 지금 현대차 관련해서 엄청난 이슈몰이가 되고 있던 상황 속에 2026년 시장을 주도할 수밖에 없는 오늘의 마지막 종목 넘어가기 전에 진짜 설마 아직까지도 좋아요, 구독을 안 해두셨다면 정말 저로서도 서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뭐 돈 드는 것도 아니고 클릭 딱 1초씩이면 되니까 꼭 한 번씩 좀 눌러주시길 바라겠고요. 다 눌러주셨다면 오늘의 마지막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마지막 종목 바로 SOS랩입니다. SOS랩 아까 제가 영상 초반에 보여드렸던 대로 제가 이미 1월 4일 날 영상에서부터 추천을 드리면서 거의 100%에 가까운 급등을 챙겨드리고 있는 종목입니다만 제가 말씀드린 대로 1차적으로 보고 있는 목표가만 5만원에서 6만원대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는 종목인 만큼 여전히 먹을 게 남아있는 종목이고요. 오늘 새로운 고점을 갱신해내는 상황 속에서도 추가적인 상승을 위한 기대값이 더더욱 커지고 있는 시점입니다. 자, 이 SOS랩이라는 회사는 지금 우리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들에 들어가는 그리고 앞으로 개발되게 될 로봇에는 더더욱 필수적인 눈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그런 기업입니다. 자, 그리고 뭐 소규모로 눈을 개발한다 이런 것도 아니고요. 이미 2022년부터 현대차와 SOS랩은 모바일 로봇을 위한 라이다를 공동 연구 개발을 하기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이게 말이 공동 연구 개발이지 SOS랩이 가지고 있는 기술력이 탐나서 현대차가 같이 좀 해달라 이런 그림인 게 정상적인 그림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는 현대차 로보틱스랩에 라이다를 200억 원 규모로 공급하면서 앞으로의 로봇 플랜에 SOS랩이 포함되겠구나 더더욱 큰 기대감을 만들어주고 있는데요. 자, 그렇지만 오늘 현대차 관련해서 악재가 하나 터졌던 게 뭡니까? 현대차는 로봇에 대한 상용화를 이야기하고 있을 때 현대차의 노조에서 로봇과의 전면전을 선언하면서 노사 합의 없이는 단 한 대도 현장에 로봇을 투입할 수 없을 것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사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아틀라스를 1년 동안 유지하는데 1,400만 원이 든다면 현대차 직원분들의 평균 연봉은 1억 3천만 원으로 단순 계산해도 10배 이상의 비용 차이가 생기게 됩니다. 자, 그렇다 보니 기업 입장에서는 로봇을 빠르게 상용화해서 더 저렴한 가격에 생산력을 늘리고 저렴한 가격으로 생산력을 늘린다는 건 다른 기업들과 가격적인 경쟁력까지 갖출 수 있는 추가적인 메리트를 가지고 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근데 노조가 워낙 강하다 평가되는 게 현대차 노조인 만큼 이번 노조와의
갈등으로 인해서 현대차 입장에선 악재가 터진 것이 아니냐 이야기가 나오면서 오늘 현대차만 해도 가파른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까지 윗구간에서 하락세를 보이고 있어요. 자, 그렇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국 코스피 시장은 앞으로 지지부진하던 조정이 펼쳐지던 흔들림이 좀 있을 것이다 생각이 된다면 결국 코스피에서 나온 외국인들과 세력들의 돈들이 코스닥에 몰리게 되는데요. 자, 결국 현대차 입장에서도 로봇은 몰라도 자동차는 끊임없이 찍어내야 되는데 그 자동차에 들어가는 레이더 또한 SOS랩의 부품이고요. 현대차는 어차피 미국에 3조 원이 넘는 돈을 투자하면서 로봇 공장을 설립하기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 만큼 실질적인 현대차에 타격이 없다라고 한들 코스피가 주춤함에 따라서 현대차로는 돈을 못 벌 수가 있으나 우리의 SOS랩은 코스닥 종목이면서도 이런 현대차와 직접적인 이슈가 엮여 있는데 아직까지도 시가총액이 4,400억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 그만큼 여전히 저평가 구간에 위치를 해 있다. 자, 이런 걸 다 알고 있는 기관과 외국인 세력들 입장에선 오늘 오히려 최고점에서도 엄청난 순매수들을 보여주면서 코스피에서 나온 자금이 코스닥으로 들어가고 있구나 두 눈으로 확인을 시켜주고 있는 종목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이 구간, 제가 생각하는 2차적인 매집의 기준봉인데 이 기준봉의 종가 흐름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선 이 윗구간에서 차근차근 물량을 끌어모아 둔다라고 하면 앞으로 최소 5만 원대 이상까지 SOS랩이 상승하는 중간 과정들 고스란히 수익으로 챙겨갈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사실 원래는 이렇게 아무리 제가 영상을 통해서 열심히 말씀을 드려도 개인 투자자분들 가장 어려워하는 게 혼자서 매매 타점 잡는 게 가장 어렵다 말씀들을 하시다 보니까 원래는 제가 운영하는 소통방을 통해서 직접 실시간적인 매매 타이밍을 남겨드리고 있었는데요. 자, 어쨌든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한동안은 소통방 입장이 어렵지만 저로서도 제가 딱 언제 오픈을 할 것 같다 이걸 확답드릴 수가 없는 상황이니만큼 우리 시청자분들 우리 채널에 구독 꼭 해두셔야 앞으로 추가적인 종목들에 대한 대응 방향성들도 챙겨가실 수가 있고요. 이후에 다시 소통방이 오픈되게 된다면 누구보다 빠르게 입장하셔서 앞으로의 수익 또한 놓치지 않고 챙겨가실 수가 있는 거니까요. 현재 우리 주식재벌 채널 가파르게 구독자 3만 5천 명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자, 제가 생각했을 땐 빠르게 구독자 4만 명이 달성된다라고 하면 저랑 주먹남 전문가님 같이 어떻게든 머리를 싸매서라도 추가적으로 우리 시청자분들을 도움드릴 수 있게 소통방을 다시 오픈하는 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하고 있으니까 구독자 4만 명까지 내가 안 눌러도 되겠지 생각한다면 오래 걸리겠지만 지금 보고 계시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직접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씩 한 번만 눌러주신다면 충분히 빠른 시간 이내에 달성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꼭 한 번씩 눌러주시길 바라면서 어쨌든 제가 지금 많은 분들의 시장에 관련된 궁금증에 대답해드리는 가장 큰 포인트는요. 결국 한동안 시장은 불안정성을 띌 수밖에 없다. 그런 만큼 앞으로는 당장에 돈을 벌려는 욕심보다도 내 계좌를 지키는 데에 조금 더 집중을 해야 될 타이밍이다. 자주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런 만큼 우리 시청자분들은 90% 이상의 개인 투자자분들이 손실을 볼지언정 꾸준한 수익을 만들어가는 상위 10% 이상의 투자자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고요. 그 과정 혼자서 어렵다는 거 이해하는 만큼 정말 꾸준하게 영상 업로드하면서 도움 드릴 테니까 앞으로의 영상들도 놓치지 않고 꼭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분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